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사를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침공의 시작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리 인상을 앞둔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조치가 물가 안정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위기감 고조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오늘 한때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28일까지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돈줄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 서방 국가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신냉전 시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지시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 같은 지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약속한 지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mands a firm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한 2곳을 미국과 서방 국가로부터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주요 은행의 자회사 40여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최상류층, 신흥 재벌들에 대한 제재 입장 역시 밝혔습니다. It can no longer raise money from the West and cannot trade in its new debt on our markets or European markets either. 유럽에 머물고 있는 대규모 미 군대와 장비 역시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로의 이동을 승인하고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훨씬 더 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은 있다면서 여전히 외교적인 해법 모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선 향후 세계 질서와 관련해 미국 중심의 서방과 러시아,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치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시작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의 해외 파병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군을 보내려는 구상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상원은 러시아 영토 밖에서 군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을 보내려는 푸틴의 구상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장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반군 측이 요청하면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반군을 앞세워 돈바스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접 개입을 미룸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남아야 위기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И в этих договорах 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с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ункты,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건너가려는 차량은 검문 소박 5km 지점까지 대기줄이 늘어섰던 평상시와 달리 현저히 줄어든 반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차량과 인파는 다소 늘어났습니다. All watching news every day, every minute, watching closely about what is happening on the border. We are all we are frustrated. Chcę, żeby Putin i Zielenski siadli za stoły, pomówili i wszystkie. Ludzie nie wie, co będzie jutro.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는 소속 부대에 표시를 하지 않은 탱크가 잇따라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추가 파병도 가능하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하원 의원들과 22명의 개인과 기업, 은행을 직접 겨냥하며 유럽연합의 자본과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sanctions directly target individuals and companies involved in these actions. They target banks that finance the Russian military apparatus and constitute and contribute to the destabilization of Ukraine. 유럽연합은 성명에서 제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영국은 크림반도 합병을 지원한 러시아 은행 등 5곳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 등 개인 3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Any assets they hold in the UK will be frozen, and we hold further sanctions at readiness to be deployed alongsid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f the situation escalates still further.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길이 1000km가 넘는 가스관 노트루 스트림 2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주요 제재 중 하나로 꼽는 이 사업의 중단을 주저해왔습니다. 독일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 지역에 추가로 병력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영국도 나토가 요청한다면 동맹국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영국군을 기꺼이 보내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관원을 제외하고 63명이 남아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머물고 있는 교민 김병범 씨. 러시아의 침공 임박 우려에 거리가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긴장 속에 또 슈퍼마켓에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키예프에서 폴란드까지는 기차에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지의 생활 기반을 갖고 있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서부 지역으로 대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집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선뜻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서부 쪽에 잘 아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그쪽에 이제 대피소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제외하고 63명.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접경 지역에 임시사무소 2곳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육로 이동하시는 경우에 대비해서 국경 통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아직 우크라이나에 교민이 남아있는 만큼 대사관 철수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 대사관 등 공관의 철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면서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미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유가가 치솟을 경우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연준이 일단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 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는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42% 내린 33,596.61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1% 하락한 4,304.76, 나스닥 지수는 1.23% 하락한 13,381.5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감과 연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한때 전날보다 6.5% 하락한 36,600여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내일부터 6일 동안 LA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전 세계 115개국 219개의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 그리고 애리조나 아시아나 마켓 메사 등 총 4곳에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또 나머지 3곳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유권자들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며 영주권자 등의 재외 선거인은 신분증과 함께 비자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하는 PGA 투어 토너먼트 대회 제네시스 오픈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년 만에 유관중으로 치러진 대회에 수많은 골프 팬들이 몰려 열기를 더했는데요. 특히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한인 팬들이 몰렸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후원하고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관하는 제네시스 오픈. PGA 투어 2022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칠레 출신의 호아킨 니만이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동 2위를 한 세계 2위 콜린 모리카와와 캐머런 영을 2타 차로 제쳤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0위권 선수가 전원 출전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제네시스는 6년째 후원하고 있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네, 여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정말 세계적인 대회죠. 골프 대회. 유명한 타이거 우즈도. 근데 이런 데서 우리나라 브랜드 제네시스가 홍보를 한다는 거, 이렇게 스폰서를 한다는 건요. 제네시스가 얼마큼 전세적으로 위상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을 새롭게 후원하는 등 골프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던 대회는 유관중으로 전환돼 많은 골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야외에서 마스크 벗기가 허용됐습니다. We've not had such a hard time the last few years, so it's really nice to get out, see all of the fans. It's great. 재밌게 봤고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를 배웠어요. 화면으로 봤다가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실감났던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출전권을 따낸 이재경 등 한국 선수들도 대거 출전했습니다.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해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지만 한인들의 응원에 한국 선수들도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코스에서 한국말 듣고 한국말로 응원 들으니까 좀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중 아쉬웠던 홀이 있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제 아쉬웠던 점 이제 마지막 8번 홀에 17번 홀 이제 그 홀에서 좀 잘 붙여놨는데 퍼터 미스한 게 좀 아쉬웠고. 이경우는 최종 합계 6언더파로 공동 26위에 올랐고 임성재는 공동 33위, 김시우는 7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주가 미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맞서기 위한 사이버 보안 조정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알바니, 버팔로 등 5개 시장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 보안 운영센터를 공개하고 시 당국과 협력해 뉴욕주 전 지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bsolutely unprecedented. I anticipate that this will be a model for other states. Other areas should be dealing with the same sense of urgency that we come to this. But we know New York State, New York City, we are always going to be in the line of sight with the terrorists and those who want to disrupt our way of life. 새 운영센터는 브루클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해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 프로토콜을 간소화하는 등 시 당국과 주정부 그리고 연방기관과 협력을 촉진시킬 전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금융, 의료, 교통 분야의 중심인 만큼 사이버 보안 보호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한 $6,200만 달러를 투입해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집값이 저금리와 공급 부족의 여파로 역대 최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스탠더드 & 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연간 18.8% 올랐으며 이는 198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입니다. 피닉스와 템파, 마이애미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특히 피닉스는 31개월 연속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른 몰개지 금리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해진 넓은 집 선호 현상이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물로 나온 주택 감소에 따른 수급 불일치가 집값을 더욱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카고시가 모든 시내버스에 전기차 전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늘 시내버스 전기화 추진 프로젝트 찰징 포워드를 발표하고 오는 2040년까지 시카고 시내버스 시스템을 전면 전기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차징 포워드를 통해 현재 운행 중인 1,800여 대의 시내버스를 전기화하고 이를 위한 충전 장비 등 전기 운행 지원과 유지 보수, 시설 설치,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카고시는 차징 포워드를 위해 현재까지 1억 3천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며 전기버스 배치는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호전됐지만 미 보건당국은 올 가을쯤 4차 백신 접종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4차 접종 허가 검토는 초기 단계로 4차 접종이 3차 접종 후에 약해지는 분자 면역 체계를 강화해 코로나 증상과 중증 위험을 줄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People who are immunosuppressed should be going and getting a fourth shot because their bodies are less able to produce that protection that the rest of us have.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새 44% 줄었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26%와 1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64.7%에 불과하고 3차 접종자는 28%에 머물고 있다며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4차 접종 시기와 대상, 그리고 새로운 변이에 대한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창상 전문 치료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창상 전문 치료센터에서는 당뇨성 족부 궤양과 아물지 않은 수술 합병증,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생긴 상처와 화상 등의 복잡하고 힘든 만성 상처를 환자별 맞춤 치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파시드 네셋 헐리우드 차병원 메디컬 디렉터는 치료센터는 한인타운과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한인타운 인근에서 환자 상황에 따른 진단과 최첨단 의학 기술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상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20만 명의 미국인이 만성 창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상처를 방치하거나 잘못된 처치를 받으면 감염과 절단에 이르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TV 토론에서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충돌한 이후 양당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배후 세력을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반격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TV 토론에서 손팻말을 꺼내든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언급한 녹취록 내용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 후보는 김만배, 정영학 등 녹취록 당사자를 알지도 못한다며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민주당은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김만배 씨의 검찰 로비로 대출 브로커 조모 씨 수사가 무마됐다며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가 검찰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조 씨에게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조 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공개한 겁니다. 조사를 마친 조 씨는 첫 조사 때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는데 이때 주임 검사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1,805억 대출 비리 혐의를 덮어줌으로써 썩은 내 진동하는 화천대유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박영수파를 다 안다면서 그게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상대방의 말에 그럼 다 한다고 호응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은 일부만 발췌해 왜곡한 것이고 부산 저축은행 수사에서 조 씨 관련 사건은 본질도 아니었다며 윤 후보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PF 대출을 해줬다고 하여 바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개별 참고인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유동규 본부장의 인사권자는 이재명 후보고 녹취록에도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한 시점은 2020년 10월이라며 대장동이 아니라 선거법 재판을 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군소 정당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소득 보전 방안 외에도 일자리와 복지 공약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조원진 전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8명으로 치러진 대선 후보 토론회.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18살 이상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국회의원도 무보수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월급 안 받는 대통령, 월급 안 받는 국회의원,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좀 살고. 최소 소득 보장은 국민의 권리라며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내세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여당 후보와의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월 8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65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두고선 법 테두리 바깥에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법적 보호를 외치는가 하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700만 노동자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국민 노동법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의 후보는 국가가 1,000만 개 일자리를 책임지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일하고자 하면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원전 강국 제도약을, 새누리당 오근호 후보는 4.15 총선 부정 의혹 규명을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세와 부동산 규제 혁파를 내세운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DMZ의 세계 문화예술도시 건립을 내세운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까지 저마다의 공약으로 유권자 설득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전 충남을 찾아 기후위기 극복과 노동자 대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향인 부산을 찾아 윤석열 후보의 날을 세우며 독자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대전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 비전을 가진 유일한 후보임을 자처하며 대전을 녹색 미래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심상정만이 바로 이 연구도시 대전을 녹색 미래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는 것을. 이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선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과거엔 진보적이었지만 인식을 바꿨다고 비판하며 기득권에 맞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인 부산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번 타자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마 고마해라! 그들만의 적폐교대가 아닌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를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를 잘 모르고 능력이 없으면 정권 교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TV토론에서도 윤 후보가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꼽았습니다. 어저께 그 TV 화면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눈 감고 덜덜. 이거 어떤 뜻이었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알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표를 빼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80만 명 이상 발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1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65% 줄어든 8만 9,024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에 80만 6천여 명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수그러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자 미국 본토의 49개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국내 가요기획사 중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하이브는 연결 기준 작년 연매출이 1조 2,5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가수들이 팬들과의 대면 공연을 제대로 열지 못했음에도 하이브의 작년 공연 매출은 전년 대비 10배가량 오른 49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미국 LA에서 열린 BTS 콘서트가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둔 덕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전 세계 최대 규모 투어장인 플라자 멕시코에서 이번 시즌 마지막 투어가 열렸습니다. 이날 투어사는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지만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이번 공연을 끝으로 투어 퇴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멕시코시티 의회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나 잔혹행위를 포함한 공공 이벤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속되는 동물 학대 논란으로 현재 멕시코 전체 32개 주 가운데 4곳에서 투어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선보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현지 시간 21일 서비스 공개와 동시에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루스 소셜은 틱톡과 유튜브 등 인기 앱을 제치고 가장 많이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앱 다운로드 수의 급증으로 일부 사용자들은 계정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미담은 감동을 자아냈죠. 미국의 한 화재 현장에서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아이들을 구한 시민이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파이더맨처럼 화재 속 아이 구조.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한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경찰. 진입할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진 사이 한 남성이 홀연히 나타납니다. 마치 영화 속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듯 날렵하게 울타리 위를 뛰어넘고 에어컨을 밟고 올라서더니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창문으로 몸을 밀어넣는데요. 불길 속 아이 비명을 듣고 맨몸으로 구조에 나선 겁니다. 덕분에 2살, 6살인 아이들이 무사히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는데요. 주민들에게 스파이더맨이라 칭송을 받은 이 남성은 할 일을 했을 뿐이란 말을 남긴 채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13년간 친부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2000년대 팝 아이콘인 미국의 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굴곡진 그녀의 사연이 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178억짜리 회고록 계약입니다. 지난해 친부 후견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법적, 경제적 자유를 찾은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기나긴 그녀의 사연이 곧 책으로 출판된다고 합니다. 미국 매체 페이지 6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최근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와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7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회고록을 출간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7년 진행한 출판 계약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 판권은 지난 2017년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에 팔렸고 당시 계약 금액은 6천만 달러, 우리 돈 715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회고록에는 팝가수로서의 인생과 가족 이야기 등 굴곡진 인생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리트니가 회고록을 출간한 건 여동생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데요. 지난달 회고록을 낸 브리트니의 여동생이 언니는 편집증적이고 변덕스러웠다고 묘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태어날 때부터 신체 일부가 붙어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샴쌍둥이는 어떻게 투표를 할까요? 인도에서 이들의 투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 명씩 눈을 가리고 샴쌍둥이의 비밀 투표입니다.
지난 20일 인도 펀자브주의 한 투표장. 눈을 가린 한 명이 가림막에 머리를 넣고 투표를 끝내자 다른 한 명도 똑같은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하반신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보호소에서 자란 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난해 전기기술직 공무원이 된 샴쌍둥이 형제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모습이 현지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이들은 비밀 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했는데요. 투표를 독려하며 취재진 앞에서 인증샷 자세를 취하는 샴쌍둥이 형제. 몸이 붙어 있어서 힘든 상황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에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미국의 한 남성의 친구가 먹다가 남긴 음식을 먹었다가 폐혈증으로 양쪽 다리와 손가락 10개를 잃게 된 사례가 전해져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남긴 음식 먹었다가 두 다리 잃은 남성. 이 충격적인 사연의 주인공은 19살의 미국 대학생 A군. 지난해 룸메이트가 먹다 남긴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후 복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병원에 이송된 그의 당시 맥박은 분당 166회, 체온은 40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전신에 자줏빛 얼룩이 생기며 상태가 나빠지자 결국 헬기를 타고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진단 결과 세균 감염으로 신장이 망가졌고 혈액에서는 생명에 치명적인 뇌수막 박테리아도 검출됐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다 26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피부 괴사로 두 다리와 손가락 10개를 잃게 된 건데요. 조사 결과 A군은 친구의 침이 묻은 음식물을 통해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수막구균은 비말 또는 직접 접촉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이 환자는 12살 때 첫 뇌수막구균 백신을 맞았지만 이 주사를 맞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붙잡힌 쥐가 가까스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네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귀여운 쥐 풀어주자 까치떼가 낚아챕니다. 한 남성이 도마 위에 냄비 뚜껑을 열자 그 순간 도로를 잽싸게 가로지르는 작은 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셨나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까치들이 나타나 쥐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호주의 한 가족이 집에서 붙잡은 쥐를 야외에 풀어주다가 배고픈 까치 3마리가 급습하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한 건데요. 귀여운 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10분 정도 걸어온 이 가족. 망연자실, 허탈한 이들의 심정이 화면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